정봉주의 정치쇼 2부 여의도 UFC 얼티밋 파이팅 컨퍼런스. 자, 2018년 신년 들어서 첫 번째 여의도 UFC입니다. 여의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분들만 모시는 자리입니다. 자, 현역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오늘은 UFC는 아니고 그냥 로드 FC 수준인 것 같습니다. 송기석입니다. 요즘 로드 FC 잘 나가요. 로드 FC 폄하 발언인데. 거쳐서 UFC라고 그러죠. 하려고요. 아니 샤오미에서 투자했잖아요. 아니, 저도 마이너이기여서. 자 그리고 진수희 바른정당 전 장관 전 재선 출신 전 최고위원.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저는 바른정당의 진수희입니다. 라디오에 특화된 분이세요. 이 자리 노리시는 거 아니죠?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저도 전 최고위원 해주십시오. 전 최고위원 했었어요? 그럼요. 오, 그래요? 지명 청년. 예. 근데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 의원 되기 전에 최고위원을 했습니다. 예, 박원석 죄송합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요, 원래 자유한국당 의원님이 나오시려고 하다가 오늘 나오는 기사와 연루된 분이기 때문에 나오기가 좀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히 땜빵 전문 박원석 의원을 모셨더니 일산에서 열심히 오고 계십니다. 여기 안 계신다고 땜빵 전문 이렇게 하면. 그러면 지금 듣고 들으면서 오고 있어요. 박 의원님은 무슨 선거 나갈 때마다 제가 도움을 드려갖고 근데 그 도움을 드릴 때마다 떨어지더라고요. 자, 지금 제일 핫해요. UAE. 근데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지금 계속 가나요? 좀 죽는 분위기인가요? 아닙니다. 더 뜨거워질 것 같아요? 더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자, 국방위 출신 김광진 의원께서 일단 브리핑을 좀 해주시고. 근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뭐 조금 확대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오늘 패널로 예정된 분이 못 나올 정도의 상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의 이 국면을 딱 보여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 문재인 정부와의 어떤 연관성은 지금 있는 상황이 아닌 거고 5월 9일 날 취임하셨는데 6월 달에 첫 통화로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거니까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아니고 박근혜 정부일 것이냐 아니면 이명박 정부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누가요?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뭐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다 보니까 오늘 나온 기사로도 보면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도 군수물자협정을 비공개로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시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조사는 뭔가 안 밝혀질 때 문제를 하는 건데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야당이 그냥 자수를 하시면 모든 진실이 다 밝혀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무슨 문제인지는 지금 나오진 않죠. 설만 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진수입니다. 질문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 맺었다는 그 군수협정이 맺어놓고 그걸 이행을 안 하는 과정에서 UAE 정부에서 좀 불만이 있었던 이런 거인지 뭐예요? 그 자체는 사실 알 수는 없죠. 그 자체는 알 수는 없는데 그 협정 자체를 비공개로 했는데 일단 비공개를 다 오픈할 거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는 외교적으로 이제 남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국익상 별로 좋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지금 있으니까 계속 확정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다만 그 협정의 내용이 실제로 이제 맺어졌다는 것까지 일단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 내용이 국익의 현장에 위반이 된다면 뭔가 수정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그 진수 의원님 국민들이 무척 헷갈리는 게 양쪽 그러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내용은 밝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밝히지 않을 정도면 이게 국가 이익과 국익과 무척 깊게 연동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또 국민들은 그런 국익 포인트로 가서 얘기를 하기보다 무슨 설이냐 하는 설에 또 관심이 많거든. 그러니까 이게 자유한국 바른정당은 국정조사 하자 이건가요? 지금 이제 그 입장이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걸 애초에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바른정당에서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는 그 이유는 이게 너무 정쟁의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 마무리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국정조사로 매듭 짓자라는 생각에서 이제 국정조사를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저는 제가 이 전체 내용을 잘 모르는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몹시 좀 피곤하게 느껴지는 이슈가 돼버렸어요. 그럼요. 예. 그런데 애초에 그 임종석 실장이 거기 날아간 그 시기나 방식이나 발표 시점 이런 것 종합해 보면 누가 봐도 이거는 의심이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애초에 그거를 여당 쪽에서 좀 그 세련되게 국익에도 저해가 안 되면서 유해의 상대 국가의 그 정치적인 관행이나 그 나라의 특성 이런 거를 감안해서 발표할 수 있는 선까지는 이 정부가 잘못한 게 없다면 그런 발표에도 좋은 선까지는 좀 발표를 했었더라면 이게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건데 애초에 이제 첫 단추를 잘못 깨면서 대여섯 번 말을 좀 바꾸는 과정에서 이 의혹이 일이. 증폭되고 내가 보기엔 또 자유한국당도 좀 신중히 검토를 안 하고 이걸 덥석 물어버린 상황에서 이게 여기까지 갔는데 저희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이걸 계속 끌고 가면 우리한테도 피곤하고 국민들도 피곤하고 나라 국익 차원에서 도움이 안 되니 알겠습니다. 국정조사로 자, 마무리 짓자는 매물이? 마무리 죄송합니다. 국정조사가 매물로 나왔어요?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님 근데 안철수 대표님 비서실장이신데 예. 통합 찬성파예요 반대파예요? 또 아니 그건 네,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찬성이고 원칙적으로 찬성이고요. 표현적으로 반대? 아니죠. 이제 그 내용 절차 이런 부분에서 예.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예. 건데 저는 그 UAE 사태 관련돼서 예. 마무리하면 지금 아까 덥석 물었다 그러는데 그 무를 좀 이렇게 뜨겁게 구워가지고 개한테 던지면 개가 탁 물잖아요. 올해 개요? 예, 개가 이빨이 다 빠지는 수가 있는데 아마 자유한국당이 그런 상황 아닌가. 근데 문제는 저는 예. 사실 이 논란은 현 정부에서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맞아요. 예, 국익이나 외교 관계에서는 정말 100% 인정합니다. 이렇게 예. 그 비밀이라든가 이거 밝히는 게 좋지 않다고 인정하는데 그런데 임종석 실장 방문 사실부터 목적부터 처음에 이렇게 숨기다가 언론 보도 이후에 차례차례 예. 하나씩 나오고 아니 그러면 진짜 파병부대에 유문 간 건지 친서 전달하러 간 건지 관계 회복 다시 하러 간 것인지 예. 그걸 정확히 좀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의심스러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 저는 지금이라도 국정조사 바로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임종석 실장께서 운영이 나와서 적어도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들 앞에서 왜 갖고 이렇게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밝힐 수 있는 부분까지 밝혀서 해소를 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제 국민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예. 국민들 정말 현명하고 성숙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덮을 게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 의원님 그런데 지금 국익 외교 서로 여야가 다 알고 있잖아요. 네. 이게 어느까지 밝히고 어디까지 밝히지 말아야 될 것이고 싸우면서도 막 짖으면서 뒤로 후퇴하면서 짖는 듯한 형국이에요 지금. 그래서 운영이 나와서 얘기하게 되면 또 내용을 많이 했냐 안 했냐 아니까 그저께 임태희 실장한테 전 실장한테 전화했다는 거거든요. 거기까지는 제가 보기엔 잘한 것 같아. 아니죠. 그것도 잘못된 그것도 거죠. 잘못됐네. 그래서 아니, 제 제안이 예. 임종석 실장이 여야 대표들을 만나서 비공식하는 것을 전제로 거기서 설명을 하는 게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대의 기관이니 우리를 좀 믿어줘라 하고 여야한테 그렇게 비공개로 하는 건 어떨까요? 사실은 운영에서 공개를 꼭 해야 되나요? 아니 운영이 자체도 또 비공개로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예. 그리고 물론 근데 의원들이 비공개가 안 되잖아요. 다 나와서 떠들죠. 그리고 또 아니 매주 월요일 날 또 의장하고 원내대표단 회의 있으니까 그때 와서 좀 설명을 한다든가 그래서 아무튼 적극적인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이 필요하다. 자,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두 분이 동의했어요. 예. 그리고 처음서부터 6월 그 갈 때부터 이 사안을 좀 얘기를 하고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6, 7차례 계속 설명이 바뀌었다. 그래서 자초한 측면이 있다. 내용의 본질과 무관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적인 운영위원회가 열릴 때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석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다 참석을 하죠. 그리고 앞으로 참석을 할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있었던 운영위원회 긴급 소집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도 참여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참석 여부는 좀 논외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다 국익 차원에서 숨길 수 있는 뭐 비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다 전제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면 지금 와서는 공개하는 게 좋지 않았겠느냐 라고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문재인 정부와 연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를 밝혔다라고 하면 그날 당시에 바로 뭔가를 밝혔다라고 하면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훨씬 더 악용될 수 있는 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만 그냥 첨해서 말씀드렸을 때 그 바른정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자유한국당과 좀 전혀 차이점이 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그 유승민 대표가 국방위원회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하시면서 한 8년 전부터 계속 이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유승민 의원이. 유승민 의원이.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지금 지금 현재의 임종석 실장이 갔던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계신 거고 바른정당이 얘기하고 있는 유승민 대표의 국정조사 요구는 처음에 원전 계약을 할 때 그때 이게 헌법 5조 1항의 위반이기 때문에 이 자체의 이면 계약이 어떤 것이 있었던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여서 내용이 조금 틀리네요. 내용이 사실은 전혀 다른 측면의 얘기의 국정조사입니다. 자, 근데 얘기 제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해명하는 과정에서 6차례 7차례 바뀐 거에 대해서 두 분이 문제 제기한 것 그리고 그거를 그 정부를 지지하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거나 문제 제기하는 국민들이 꽤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해명을 계속적으로 한 적은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면 답을 드렸을 뿐이고요. 근데 예. 정답을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할 수 없었나? 저기 계신 분들이 다 동의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공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전제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하실 수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얘기를 하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말씀하는 중에 한 분이 난입을 했어요. 누구시죠? 예, 정의당 박원석입니다. 예, 저희 당 박원석 의원님 일산에서 오셨어요? 아니 저는 점심 약속이 있어서 예. 여유 있게 외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제작진이 갑자기 다급한 목소리로 예. 정의당을 빼놔서 대단히 죄송한데 예. 오늘 이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래서 제가 진짜 안 올까 하다가 예. 우리 봉도사 최근에 뭐 복권도 되시고 아하. 축하할 일이 있는데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올 때 라디오 들으면서 오셨어요? 들으면서 왔더니 뭐 예. 저보고 땜빵 전문이라고 본인이 선거 때마다 도와줬다고. 근데 도와줄 때마다 떨어졌다. 제가 그 떨어졌다. 기사님한테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왔어요. 택시 타고 기사님도 왔는데. 듣고 계세요? 네. 오. 그 애청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떨어진 건 맞는데 도와준 적은 없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부끄러워라. 이렇게 해명을 잘못하면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해명을 저는 한 적은 그냥- 없고 이제 네. 묻는데 답을 하는데 좀 깔짝지근하게 아니 묻는데 답을 하는 것도 해명이죠. 해명은. 네. 제가 그거는 조금 듣기에도 궁색한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거 어떤 경우에도 당리당략이나 예. 정권 차원의 손익보다는 국가의 이익 국익. 을 앞세우는 그런 선에서 이 문제가 잘 여야 간에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 문제가 묘하게 싸우는 듯하면서 또 여야가 예, 조심스러운 거죠. 은근히 서로 또 협조하면서 가는 듯한. 아니, 기본적인 것만 이야기해도 제가 저 김광진 전 최고위원님 설명도 참 듣기 궁색하네요. 근데 아니 그 제가 이제 이 논제를 별로 궁색하지 않은 것 같은데. 확산시키자는 건 아니고 예. 한일 위안부 합의 관련돼서도 30년 동안 공개하지 않아야 될 내용을 2년 만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알아야 될 필요성 예. 그런 것 때문에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일면 이해를 해요.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도 아니 국민들이 이렇게 의혹이 그냥 계속 이렇게 커져가고 있는데 일정 수준의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계속 확장이 되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약간의 국익이 손상되더라도 공개를 하게 되겠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됐을 국익에 때 손상이 진짜 되면. 야당이 그걸 진짜 말 그대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이 걱정이 되는 거죠. 아니 저희 당은 감당할 수 아니 있습니다. 김광진 의원이 좀 몰리는 것 같아서 예. 짧게 아니 두 그리고 이 가지만. 문제에 대해서는 구국의 강철 이빨 김종대 의원이 제일 얘기를 많이 했어요. 네. 같은 정의당 입장에서.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네. 하나는 이제 해명이 오락가락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이제 함구령이 내려졌어요. 철통같이. 청와대에서요? 예, 기자들도 그렇고. 좀 청와대에서 나오셨나요?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취재를 해보려는데 취재가 안 된다는 청와대 거예요. 빨대는. 저도 근데 어마어마한 빨대인데 안 되더라고요. 예, 함구령이 진짜로. 내려진 상황에서
관계자 이름으로 이런저런 설들이 나왔지 임종석 실장이 직접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오락가락하면서 바꾼 적이 없어요. 그런 과정에서 혼란을 일으킨 적은 분명히 있다. 언론에 이제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증폭이 된 측면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증폭하는데 김종대 의원이 역할을 했지 않았어요? 김종대 의원은 정론을 얘기를 한 거죠. 그 비밀 양해각서가 있었다는 것을 김종대 의원은 진작에 정보를 2009년서부터 그랬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계속 그걸 추적해 왔는데 뭐 끝까지 추적이 안 된 거죠. 근데 이번에 이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이제 그림을 대보니까는 맞는 거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최근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저는 결론적으로 기왕 이렇게 된 거 국정조사를 안 할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이게 건드려서 안 되는 벌집인데 건드려 버렸어요. 더군다나 자유한국당이. 그리고 마치 현 정부가 뭘 잘못해가지고 이 상황이 벌어진 것처럼 이 정치적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이 외교상에 혹은 우리 국익에 문제가 안 될 정도로 상황을 정리해 놓고 그리고 나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밝힐 수 있는 만큼 밝혀야 됩니다. 예. 자, 저는 결론적으로 이게 자유한국당의 자승자박이고 자살골 넣었다고 봐요. 두 분께 아까 이제 6월에 그 UAE에서 전화를 처음 받았다 그러는데 일각에서 야당 쪽에서 이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11월에 MB 갔다 오고 난 다음에 바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갔고 그리고 그다음에 김종석 실장이 급히 갔다. 그럼 이 한 5, 6개월 동안 그 전에 좀 이렇게 유야무야 오던 것을 군대 문제를 뭐 정리하려고 그러다가 UAE를 결정적으로 건드린 거 아니냐 이 정부에서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일정상의 문제일 뿐인 거고요. 사실 의혹을 확산시키고 계시네요. 아니 그게 핵심적으로 그렇게 지적하는 분들이 야당에 몇 분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국방장관도 가고 뭐 예를 들면 정보본부장도 가고 해군 뭐 누구도 가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쓰는데 국방위원들이 가장 많이 가는 그 해외 시찰 국가가 UAE입니다. 그리고 관련하에서도 계속 많이 가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중동 국가에 우리하고 제일 친분이 깊은 그렇죠. 나라죠. 그리고 일단 중동을 가려면 UAE를 거쳐서 다들 가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 정도의 수준으로 받아보면 될 것 같고 그건 너무 좀 짜맞추기인 것 같습니다. 저기요. 이게 이제 한라인이 연락이 안 된다. 이런 불만을 UAE 쪽에서 계속 제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셰이크 왕세자가 한라인을 거기 행정청장이랑 안종범 그 당시에 무슨 수석입니까? 수석이랑 만들어놨는데 경제수석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연락이 안 된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서울구치소로 연락을 해주셨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 상황을 잘 모르니까 거기는 거기서부터 이제 불만이 제기되기 시작해서 우리 이제 정권 교체기에 이런 복잡한 상황을 거기가 속들이 다 알고 있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컴플레인이 아주 세게 오니까 가가지고 이제 진화를 긴급히 한 거고요. 이 사안의 가장 큰 위험성은 뭐냐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큰 리스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죽하면은 세계 정세의 화약고라고 중동을 얘기를 합니까? 거기 순위파 국가지 않습니까? UAE도. 이 순위파 국가는 이란하고 좀 친하게 지냈다고 카타르하고 국교 단절을 해버리는 이런 지금 정세예요. 카타르가 이란과 친하게 지냈다고 카타르하고 7개 순위파 그 중동 국가들이 국교 단절을 해버렸어요 근래에. 이란은 시아파인데. 때문에 우리가 이 UAE하고 비밀스러운 이 군사협정을 통해서 뭔가 그쪽의 국방력을 증강시키는 협정을 맺은 게 공개적으로 알려지게 되면 우리는 이란하고도 무역도 하고 이란하고도 외교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인 거예요. 게다가 그 시아파 무장 세력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이 대한민국이 표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을 저질러 놓은 겁니다. 시아파가 그냥 화나서 그냥 들어온다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거죠. 일단 근데 안종범 설도 사실관계로 정확하게 브리핑된 건 아니고 관계자발 설이니까 그렇습니다. 언론이 좀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 자, 진수 의원님. 그거야 뭐 국정조사 해요 마요? 국정조사를 저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 MB 때 맺어놨대는데. 아니 근데 저기 아까 그 MB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그 MB가 왜 UAE에 바레인인가요? 그 중동에 거쳐서 바레인 그렇죠. 그 출국은. 근데 둘 다 UAE도 영어, 아니요, MB도 영어. 좀 비슷한데 뭔가? 그 일정은 오래전에 예정됐었던 일정으로 갔던 것이고 가셔서 이 사안과 관련한 뭔가 얘기를 들으셨을 수는 있겠지만 이 사안 때문에 일부러 간 건 아니다. 그거는 제가 좀 해명을 해드리고요. 내가 말하면 폭로다.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워낙 이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다른 일로 갔지만 간 김에 뭔가 들으셨을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 뭔가 이렇게 미주얼구설 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더 일이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고 저는
이 사안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여당 쪽에 조금 충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저도 이제 집권 세력의 일원이었던 사람 입장에서 장관까지 지내신 분인데. 입장에서 온갖 시행착오를 저희들도 경험을 한 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정권 초기고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정권 차원의 손익이 국익과 같은 걸로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걸 좀 잘 정권보다 국익이 더 우선하도록 하는 쪽으로 말씀이시네. 이 사안을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 송 의원님. 네. 저도 할 수 없이 이 수준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가 발생된 근본 원인은 물론 그런 MOU 체결 이런 건 지난 정부 때 이루어져 있지만 문제는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접근을 이 국익 외교관계 차원에서 접근했다면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큰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오히려 그 시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MB라든가 전 정권에서도 이게 할 말이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저는 일정 수준 기본적 사실관계만 밝히고 더 이상 노출시키지 말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지금 우리 박 의원님께도 말씀하시지만 이거 진짜 대아랍 경제 외교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예, 오늘 우리 토의도 이 문제는 이쯤에서 알겠습니다. 네이버는 예. 국정조사 얘기가 나왔지만 말은 그거 갖고 설랑설레하지만 거기까지 가기는 좀 곤란하다.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국정조사. 아니, 저는 달라요. 밝힐 건 밝혀야죠. 네. 어제 그 진중권 교수도 끝까지 밝히자 그러던데. 밝혀야죠. 왜냐하면 이미 이걸 밝히지 않고 덮고 넘어갈 수 없는 문제로 만들어놨어요. 그 자유한국당이 자처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 강 의원님 저는 다 덮자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까지 기본적 물론입니다. 밝히자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국민들이 이 민감한 문제를 또 정치권 인사들이 서로 대충 얘기해서 덮으면 뭔가 이 또 안 좋은 문제 너희들끼리 또 그 짬짬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오해를 또 받을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이제 종합 싸움에서 부부 싸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른정당 국민의당. 결혼도 안 했는데 무슨 부부 싸움을 해요? 부분 싸움. 벌써 부부싸움을 걱정하시네요. 부부싸움 걱정을 아니 하시면 혹시 뭐 부부로 느끼고 계신 건 아닌지. 예. 그런데 이 부분 싸움으로 넘어가려면은 2부로 가야 되거든요. 네, 자, 일단 시간이. 일단 그거는 정리하고 진수 의원님은 여전히 통합 반대예요? 반대냐고요? 통합 찬성? 여전히요? 통합 찬성. 저는 자유한국당하고 통합은 극렬하게 반대를 했지만 국민의당하고 같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처음부터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 찬성. 여기도 정기석 의원님도 찬성. 기본적으로 찬성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3190님. 정봉준 정치조 듣고 있으면 왠지 모르게 속이 시원해요. 기운도 생기고요. 4490님 스마트폰 요금제를 데이트 용량 많은 걸로 바꿨어요. 정치조 들으려고. 오늘 살짝 미친 것 아니야? 후회되기도 하지만 계속 들어볼게요. 자, 여의도 UFC 광고 듣고 3부에 계속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서 국방위 출신 김광희 의원께서 일단 브리핑을 좀 해주시고. 근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조금 확대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중요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오늘 패널로 예정된 분이 못 나올 정도의 상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의 이 국면을 딱 보여주는 것 같은데 결국은 문재인 정부와의 어떤 연관성은 지금 있는 상황이 아닌 거고, 5월 9일 날 취임하셨는데 6월 달에 첫 통화로 문제가 생겼다고 하는 거니까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아니고 박근혜 정부일 것이냐 아니면 이명박 정부일 것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누가요? 자유한국당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계속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오늘 나온 기사로도 보면 실제로 박근혜 정부 때도 군수물자협정을 비공개로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시인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정조사는 뭔가 안 밝혀질 때 문제를 하는 건데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야당이 그냥 자수를 하시면 모든 진실이 다 밝혀지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무슨 문제인지는 지금 나오진 않죠. 설만 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진수입니다. 질문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 맺었다는 그 군수협정이 맺어놓고 그걸 이행을 안 하는 과정에서 UAE 정부에서 좀 불만이 있었던 이런 거인지 뭐예요? 그 자체는 사실 알 수는 없죠. 자체는 알 수는 없는데 그 협정 자체를 비공개로 했는데 일단 비공개를 다 오픈할 거냐라고 하는 이제 문제는 외교적으로 이제 남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국익상 별로 좋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지금 있으니까 사실 확정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다만 그 협정의 내용이 실제로 이제 맺어졌다는 것까지 일단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 내용이 국익의 현저하게 위반이 된다. 그러니까 그저께 임태희 실장한테 전 실장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거든요. 거기까지는 제가 보기엔 잘한 것 같아. 아니죠. 그것도 잘못된 그것도 거죠. 잘못됐네. 그래서 아니, 제 제안이 예. 임종석 실장이 여야 대표들을 만나서 비공식하는 것을 전제로 거기서 설명을 하는 게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대의 기관이니 우리를 좀 믿어줘라 하고 여야한테 그렇게 비공개로 하는 건 어떨까요? 사실은 운영에서 공개를 꼭 해야 되나요? 아니 운영위 자체도 또 비공개로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예. 그리고 물론 근데 의원들이 비공개가 안 되잖아요. 다 나와서 떠들죠. 그리고 또 아니 매주 월요일 날 또 의장하고 원내 대표단 회의 있으니까 그때 와서 좀 설명을 되고. 한다든가 그래서 아무튼 적극적인 기본적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이 필요하다. 자,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두 분이 동의했어요. 예. 그리고 처음서부터 6월 갈 때부터 이 사안을 좀 얘기를 하고 정확하게 했어야 되는데 6, 7차례 계속 설명이 바뀌었다. 그래서 자초한 측면이 있다. 내용의 본질과 무관하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상적인 운영위원회가 열릴 때 청와대 비서실장이 참석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다 참석을 하죠. 그리고 앞으로 참석을 할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있었던 운영위원회 긴급 소집 같은 경우는 국민의당도 참여하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참석 여부는 좀 논외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 다 국익 차원에서 숨길 수 있는 비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걸 다 전제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면 지금 와서는 공개하는 게 좋지 않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문재인 정부와 연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를 밝혔다라고 하면 그날 당시에 바로 뭔가를 밝혔다라고 하면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훨씬 더 악용될 수 있는 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다라는 말씀 드리고 또 하나만 그냥 첨언해서 말씀드렸을 때 그 바른정당의 국정조사 요구는 자유한국당 같으면 뭔가 수정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그 진수 의원님 국민들이 무척 헷갈리는 게 양쪽 그러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내용은 밝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밝히지 않을 정도면 이게 국가 이익과 국익과 무척 깊게 연동되어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데 또 국민들은 그런 국익 포인트로 가서 얘기를 하기보다 무슨 설이냐는 설에 또 관심이 많거든. 그러니까 이게 자유한국 바른정당은 국정조사 하자 이건가요? 지금 네, 이제 그렇죠. 그 입장이 그렇게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이걸 애초에 그러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바른정당에서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는 그 이유는 이게 너무 정쟁의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 마무리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국정조사로 매듭짓자라는 생각에서 이제 국정조사를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저는 제가 이 전체 내용을 잘 모르는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몹시 좀 피곤하게 느껴지는 이슈가 돼버렸어요. 예. 그런데 애초에 그 임종석 실장이 거기 날아간 그 시기나 방식이나 발표 시점 이런 것 종합해 보면 누가 봐도 이거는 의심이 있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거를 여당 쪽에서 좀 그 세련되게 국익에도 저해가 안 되면서 UAE 상대 국가의 그 정치적인 관행이나 그 나라의 특성 이런 거를 감안해서 발표할 수 있는 선까지는 이 정부가 잘못한 게 없다면 그런 발표에도 좋은 선까지는 좀 발표를 했었더라면 이게 이렇게까지 커지지 않았을 건데 애초에 이제 첫 단추를 잘못 깨면서 대여섯 번 말을 좀 바꾸는 과정에서 이 의혹이 증폭되고 내가 보기엔 또 자유한국당도 좀 신중히 검토를 안 하고 이걸 덥석 물어버린 상황에서 이게 여기까지 갔는데 저희 바른정당 입장에서 정봉주의 정치쇼 2부 여의도 UFC 얼티밋 파이팅 컨퍼런스. 자, 2018년
신년 들어서 첫 번째 여의도 UFC입니다. 여의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분들만 모시는 자리입니다. 자, 현역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오늘은 UFC는 아니고 그냥 로드 FC 수준인 것 같습니다. 송기석입니다. 요즘 로드 FC 잘 나가요. 로드 FC 폄하 발언인데. 거쳐서 UFC라고 그러죠. 하자고요. 아니 샤오미에서 투자했잖아요. 아니, 저도 마이너 얘기여서. 자 그리고 진수희 바른정당 전 장관 전 재선 출신 전 최고위원.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저는 바른정당의 진수희입니다. 라디오에 특화된 분이세요. 이 자리 노리시는 거 아니죠?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전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저도 전 최고위원 해주십시오. 전 최고위원 했었어요? 그럼요. 오, 그래요? 지명 청년. 예, 근데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 의원 되기 전에 최고위원을 했습니다. 예, 박원석 죄송합니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요, 원래 자유한국당 의원님이 나오시려고 하다가 오늘 나오는 기사와 연루된 분이기 때문에 나오기가 좀 곤란하다. 그래서 저희가 긴급히 땜빵! 전문 박원석 의원을 모셨더니 일산에서 열심히 오고 계십니다. 여기 안 계신다고 땜빵 전문 이렇게 하면. 그러면 지금 들으면서 오고 있어요. 박 의원님은 무슨 선거 나갈 때마다 제가 도움을 드려갖고 근데 그 도움을 드릴 때마다 떨어지더라고요. 자, 지금 제일 핫해요. UAE. 근데 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지금 계속 가나요? 좀 죽는 분위기인가요? 아닙니다. 더 뜨거워질 것 같아요? 더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걸 계속 끌고 가면 우리한테도 피곤하고 국민들도 피곤하고 나라 국익 차원에서 도움이 안 되니 알겠습니다. 국정조사로 자, 마무리 짓자는 매물이? 마무리. 죄송합니다. 국정조사가 매물로 나왔어요? 송기석 국민의당 의원님 근데 안철수 대표님 비서실장이신데 예. 통합 찬성파예요 반대파예요? 또 아니 그건 네,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찬성이고 원칙적으로 찬성이고요. 표현적으로 반대? 아니죠. 이제 그 내용 절차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는 건데 저는 그 UAE 사태 관련돼서 마무리하면 지금 아까 덥석 물었다 그러는데 그 물을 좀 이렇게 뜨겁게 구워가지고 개한테 던지면 개가 탁 물잖아요. 볼에 개요? 예, 개가 이빨이 다 빠지는 수가 있는데 아마 자유한국당이 그런 상황 아닌가. 근데 문제는 저는 사실 이 논란은 현 정부에서 자초한 측면이 큽니다. 맞아요. 국익이나 외교 관계에서는 정말 100% 인정합니다. 이렇게 그 비밀이라든가 이거 밝히는 게 좋지 않다고 인정하는데 그런데 임종석 실장 방문 사실부터 목적부터 처음에 이렇게 숨기다가 언론 보도 이후에 차례차례 하나씩 나오고 아니 그러면 진짜 파병부대에 유문간 건지 친서 전달하러 간 건지 관계회복 다시 하러 간 것인지 그걸 정확히 좀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으면 이렇게까지 국민들이 의심스러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국정조사 바로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임종수 실장께서 운영이 나와서 적어도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들 앞에서 왜 갖고 이렇게 어느 부분까지 우리가 밝힐 수 있는 부분까지 밝혀서 해소를 하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제 국민이 판단할 거 아닙니까? 국민들 정말 현명하고 성숙돼 있습니다. 무조건 덮을 게 아니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송 의원님 그런데 지금 국익 외교 서로 여야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어느까지 밝히고 어디까지 밝히지 말아야 될 것이고 싸우면서도 막 짖으면서 뒤로 후퇴하면서 짖는 듯한 형국이에요 지금. 그래서 운영이 나서 얘기하게 되면 또 내용을 많이 했냐 안 했냐 하는